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는 저희 이베이 교육센터에서 디자인 전임 강사를 맡고 있는 김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추우신데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건데 알차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상세 페이지 기획과 전략이라는 부분으로 먼저 시작을 하실 텐데, 일단 상세 페이지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로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 상세 페이지, 두 번째 있으신 건 오픈마켓에 있는 상세 페이지, 세 번째 있으신 건 개인 쇼핑몰에서의 상세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어떻게 올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먼저 기획 상세 페이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저 부분은 내가 상품을 실제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 제작했는 상품에 대해서 가격이 조금 비싼 겁니다. 한마디로 가격이 좀 저렴한 부분은 아니고 좀 가격이 있는 상품인데, 저 상품을 주력 상품으로 해서 내세우기 위해서 저 상품 페이지를 굉장히 공들여서 제작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상품 페이지를 제작을 하실 때 단가가 조금 비싼 것들, 한 그 의뢰를 맡기게 되면, 디자인 업체에 맡기게 되면 한 30만 원 정도의 호가를 주셔야 되는 그런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기획 상세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저 페이지는 실제로 저희 교육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강좌 후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저희 그 많은 판매자분들이나 그렇게 강좌에 도움이 되시는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을 제가 강좌마다 한 분씩 좀 뽑아가지고 제가 저렇게 제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에 오셨던 분 중에서 실제로 중국에서 도매업을 하시는 분께서 저 그 핸드폰 케이스를 한번 기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를 할 건데 저 가격이 무려 5만 원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케이스는 보통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 10,000원대잖아요. 10,000원도 안 하는 것들도 많고, 그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그 상품에 대한 특징이 정확하게 구체적이고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걸 기획 상세 페이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페이지는 어디 있으시냐면 그 전자제품류 있죠. 전자제품류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 기획 상세 페이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는 그 화장품류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기획 상세 페이지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요즘 오픈마켓에서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인트로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소셜 커머스에 들어가시면 모든 상품의 가장 최상단에 나오는 그림 있죠. 굉장히 이쁜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기획 상세 페이지의 메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있으신 오픈마켓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오픈마켓이라는 거는 마켓의 하나의 상품 번호 안에다가 여러 개의 상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품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것을 짧은 순간에 많은 상품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 안에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마켓 상세 페이지가 있겠고, 세 번째 있으신 개인 쇼핑몰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시다면 그 개인 쇼핑몰에는 상품이 많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개별 하나의 상품에다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상세 페이지를.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자체가 짧게 만들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길이를 넉넉하게 가져가죠. 다만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류 쪽에서 좀 많이 이용을 한다면, 의류 쪽에서는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할 때 보통 오픈마켓에서 클릭하면 새 창 뜨는 페이지 있죠. 그것들을 거의 개인 쇼핑몰에서의 이 상세 페이지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쇼핑몰이 있고 오픈마켓에서 의류를 판매를 하고 있다면 보통 그 오픈마켓에서 작은 이미지 하나 두고 클릭하면 내가 개인 쇼핑몰 운영하는 이 상세 페이지를 링크를 걸어서 보여지게 만드는 형태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저희는 이 개인 쇼핑몰에 나온 상세 페이지 외에 기획 상세 페이지, 오픈마켓 상세 페이지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 오늘 수업이 조금 진행되실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상세 페이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된 게 잘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실 겁니다. 그 잘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라는 것은 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좋고 모델이 좋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상세 페이지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을까요? 좋을까요, 여러분? 아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찌 보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쇼핑몰에 보면 모델이 굉장히 이쁘고 그 모델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세 페이지도 있고, 사진은 굉장히 잘 찍었고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러면 아 이쁘다 라고 해가지고 그 상세 페이지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실제로 판매 전략이 숨어져 있어서 구매율을 높이는 페이지를 가지고 좋은 페이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디자인이 단편적으로 좋다, 모델이 단편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성 자체에서 어떠한 컨셉이라는 거 하나를 잡아서 그 컨셉에 따라서 상세 페이지들을 구성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관심이 없다면 관심이 생기게 만들어 주셔야 될 거고, 사고 싶다면 결제까지 누를 수 있게 만드는 페이지, 그것을 가지고 좋은 페이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상품 페이지 분석을 조금 해보실 건데, 자, 일단은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여러 명의 판매자가 판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도매업체에서 물건을 떼다가 같은 상품을 다른 판매자와 경쟁하시면서 판매를 하시게 되죠. 가격도 다르게 만드셔야 될 거고, 당연히 가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중이 많이 차이가 없다면 광고를 해서 내 상품이 노출이 됐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한 페이지에서 내 경쟁사와 내가 같이 붙어 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내 상세 페이지를 좀 더 강점을 주게 되면 구매율이 내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시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그 전에 선행되셔야 되는 것들이 먼저 기초적으로 준비가 되시고 좀 다져진 상태에서 상세 페이지를 조금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같은 판매자가 다 다른 판매자가 같은 상품을 판매를 할 때 이 컨셉이라는 걸 가지고 구매하는 것과 구매하지 않는 경쟁력이 생긴다는 말인데, 이런 컨셉들은 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7개의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함께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페이지를 분석하면서 그 페이지의 컨셉과 여러분들의 컨셉을 실제로 잡아가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으신 거는 제가 그 의류 상세 페이지에 있으신 거를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 이미지인데요. 자, 여기 있는 이미지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다 정답이 되실 수 있어요. 좀 화사하지 않나요? 그쵸? 좀 화사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좀 되게 밝아서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웨딩 촬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럼 이런 옷을 입고는 어디를 갈까요? 결혼식도 갈 수 있고, 또 여러분 부케는 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케 빼고 옷만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게요. 파티? 나들이? 이 옷 입고 나들이 가면 불편하겠는데요? 근데 뭔가 데이트하러 가는 옷 같은 느낌은 드네요. 그죠? 자, 이 옷을 입고 회사에 출근은 가능할까요? 가능? 할 것 같지 않나요? 웨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라면 이 옷 입고 출근할 것 같아요.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죠? 또 이 옷을 사는 연령대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20대? 30대? 40대는 그쵸? 네. 회사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 정도의 그 정도의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런 옷을 사가지고 그냥 하나 깔끔하게 입고 이렇게 출근하거나 오피스룩으로는 활용하는 정도는 단정한 느낌을 굉장히 가지고 있네요. 그쵸? 상세 페이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페이지인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어떤 느낌이세요? 깔끔하다. 또? 깔끔하고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가 잘 돼. 정리가 잘 돼서 보기가 좋다. 또? 여성스럽다. 따뜻하고 여성스럽다. 그쵸?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들 똑같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자, 두 번째 있는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앞에 있었던 이미지에 비해서 이 이미지는 모델이 좀 어떤가요?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으신가요? 그쵸? 앞에 있었던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이 서 있을 때 이렇게 서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이렇게 돌아서기도 하고 뭘 들고 있기도 하고 걸어가는 느낌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전체적인 밝기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앞에 봤던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어수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미지 컷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것의 의류를 사는 연령대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10대. 10대, 20대 정도의 그런 연령대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네요. 자, 두 가지를 좀 분석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었던 건 리마인드라는 회사 거고요. 두 번째 있었던 건 리얼코코라는 회사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회사에서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 상품에서는 좀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고 좀 깔끔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지를 크게 배치를 하고 저렇게 상품 자체가 잘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는 안 되지만 저 상품이 뭐다라는 것은 좀 알 수가 있네요. 제가 연령대로 따졌을 때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거랑 저는 똑같습니다. 저기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기도 하고 저 옷을 입고 보통 오피스라든지 저걸 입고 학교를 가거나 그러기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연령대가 젊은 10대층 같은 경우에 저 옷을 입기에는 굉장히 옷이 너무 성숙한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저렇게 상세 페이지에 들어간 이미지 컷이 4개밖에 없다는 거에서 가장 크게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타겟층을.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오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이대가 저기와 좀 비슷하신 연령대이신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에 여러분들 경력 10년 차세요. 그쵸? 10년 이상이 거의 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딱 저런 상세 페이지 하나만 딱 봐도 저 옷이 나하고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를 바로 간파가 가능하신 그런 정도의 연령대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상세 페이지 안에 이미지는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타겟층을 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실내에서 촬영을 했어요. 모델 자체가 실내에서 촬영했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실내에서 입기 좋고 오피스에서 일을 하기 좋은 옷이라는 거예요. 어디 내부에서 일을 할 때 저 옷을 입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 상세 페이지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있으신 상세 페이지는요. 조금 자연스럽고 빈티지하다는 느낌을 좀 저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으신 이미지들, 딱 그 모델의 컷들을 봤을 때 모델이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표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표정 자체도 굉장히 앞에 있는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밝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10대 연령대에 그런 분들을 타겟층으로 해서 물건을 파신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니즈를 가지고 있어요. 제 동생이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제 동생이 굉장히 지금 나이가 어린데 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항상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찍어도 다 똑같이 찍습니다. 입을 다 가리고 찍어요. 이상하게도. 그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이뻐 보이나 봐요. 이렇게 입 주변에 있는 데에 자신이 없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눈을 더 크게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그런지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누가 찍는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따라하는 정도의 모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10대 계층을 좀 노린다면 모델 자체도 굉장히 유명한 모델, 아이돌 모델 이런 모델들을 더 내세우는 경우가 더 많죠. 왜냐하면 그 모델을 머리 스타일, 옷 스타일 그런 걸 따라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컷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포즈를 취할 때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저런 모습이겠지? 저 옷을 입었을 때 이것을 따라 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 안에서 이미지가 많은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연령대층이 10대에서 20대의 계층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옷을 봤을 때 아직은 쇼핑을 한 지 경력이 몇 년 차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옷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돌아가면서 꼼꼼히 확인을 하게 되죠. 이러면은 이 이미지는 상세 페이지 앞에 있었던 것보다는 뒷편에 있는 게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페이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이미지의 색상을 많이 이용을 하고 이미지를 크게 배치를 했다면 더 어수선한 느낌이 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를 다양하게 이렇게 뭔가 붙여놓은 듯한 이미지로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사이트에서는, 두 개의 이미지에서는 모두 다 컨셉이 조금은 다르고, 이 컨셉이라는 것은 타겟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사람에게 상품을 판매하실 건지 타겟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자, 이 두 개의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뜯어보게 되면요. 자, 아까 보셨던 7개의 부분을 가지고 이 컨셉 부분을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었던 건 앞쪽에 보셨던 리마인드라는 회사의 상세 페이지에서 다른 이미지인데요. 자, 전체적인 컬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 로고에서 있는 색깔을 여기에서 또 전체적인 컬러를 조금 입혀놓은 듯 합니다. 왜냐하면 사진 자체도 그렇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할 때 저런 색깔을 넣어가지고 작업한 것이 아니라 이 이미지를 촬영할 당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컬러를 봤을 때 어떤 색깔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베이지, 그리고 화이트, 또 핑크빛이 돌고 그런 게 전체적인 색깔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글씨 같은 거는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4가지 컬러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폰트를 한번 볼 건데요. 폰트라는 거는 글꼴을 얘기를 하죠. 위쪽에 보시면은 비오트 배색 비즈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글씨는 고딕체일까요? 명조체일까요? 명조체입니다. 고딕체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직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명조체는 굉장히 간결하고 명료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명조체로 쓰는 거는 또 신문사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신문 기사들이 다 저 명조체로 해서 이렇게 꺾여져 있는 글씨로 되어 있으시죠? 그런 건 굉장히 진실성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제목 같은 경우에도 이 타겟층이 좀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 나타내기 위해서 명조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서 사용했는 이 쉬폰, 핑크, 네이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 도둠체라고 합니다. 도둠체의 가장 기본적인 글씨죠. 이 도둠체를 여기에서 보통 내용의 정보를 담을 때에는 도둠체의 안티엘리어싱이라는 걸 제외하고 글씨를 적게 되는데, 저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때 검색창에 적혀지는 글씨 있죠. 그게 도둠체예요.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적어질 수 있는 글씨, 한마디로 컴퓨터로 인위적으로 만든 글씨가 아니라 실제로 적히는 타이핑의 글씨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더 진실적이고 저기가 사실적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형태로 해서 디자인을 하고 경력이 한 5년차 되신 분들, 1, 2년차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다 디자인을 배웠다고 하면 저런 글씨가 들어간 인포메이션 부분은 다 저런 도둠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모델의 구성과 포즈를 보겠는데, 자, 모델은요, 포즈가 지금 어떤가요? 저런 포즈는, 저런 미소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 나올 수 있는 포즈일까요? 그러지는 않죠. 저 컨셉 안에서 좀 더 어필하는 부분이 조금 더 고급스럽고 좀 더 여성스러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정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렇게 이쁜 미소를 띠고 있고, 너무 심하게 웃거나 그러지 않고 미소를 띠고 있고, 포즈 자체에서도 굉장히 모델스럽게 좀 찍어놨었죠. 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샤방한 미소에 화사하고 고급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상세 페이지에 사용하는 색깔은 배경이 검은색이고 그 위에 들어간 글씨가 이미지를 제외한 글씨색이 검었죠. 그래서 얘는 흰색에 검정색을 이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상세 페이지 안에서는 절대 검정색이 많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글씨 색깔도 딱 정검정색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진회색을 사용하시는 게 가독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검정색을 왜 많이 이용하면 안 되냐면요, 검정색을 많이 보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검정색을 계속 이렇게 상세 페이지 계속 보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상품을 사야 되나, 한 10가지의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러면서 스스로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생각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설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색을 많이 배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민한 색깔들, 딱딱 포인트를 주는 색깔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제작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판매자의 상품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위쪽에 비오트 배색 비즈라고 되어 있는데 저 비오트 배색 비즈라는 거는 비오트의 의미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라 언어인지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뒤쪽에 나와 있는 배색 비즈는 알 것 같아요. 자, 배색이라는 의미 아십니까, 여러분? 배색. 배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색깔을 색깔이 다르다라는 것을 다른 것을 이렇게 같이 섞어놨다, 같이 붙여놨다라고 하는 것을 배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상품에 봤을 때는 배색이 들어간 부분은 저기 있는 카라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옷깃 부분, 옷깃이 여기죠. 옷깃이랑 그리고 팔, 소매에 있는 부분, 그렇죠. 저기에 색깔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배색이라고 들어갔고, 남자분들 혹시 비즈 아십니까? 비즈? 비즈. 여자분들은 아시죠? 구슬이죠, 구슬. 구슬이 저기 목 있는데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얘 이름이 배색 비즈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관련성 있는 이름으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 옷을 제가 원피스도 하나 사러 가고 그렇게 되면 원피스 사는데 이름이 앨리스 원피스 그랬는데 이런 옷, 앨리스는 보통 이렇게 퍼지는 이런 샤방하는 이런 옷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름을 대놓고 그냥 막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 구분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상품의 특징에 따라서 저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게 가장 좋으시게 되고, 혹시나 여러분들 스스로 판매하시는 상품에서 이미 도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받아오실 때 그 이름이 있으시다면 그 이름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그 이름을 조금 변경하셔도 이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해주시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상품의 이름들이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하시게 된 거는, 여러분들 상품 판매하시는 게 거의 뭐 손으로 셀 수 있는 10개의 상품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상품을 계속해서 늘려가시면서 계속 아이템을 소싱하시면서 계속 내 상품이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상품에 따라서 상품 코드라는 것을 좀 부여하셔가지고 좀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 쇼핑몰을 여시게 되면 개인 쇼핑몰에서 클릭 한 번으로 지마켓이나 옥션으로 바로 상품을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등록을 하게 될 때 저렇게 상품 코드로 관리가 안 돼 있으면, 한글로 되어 있게 되면 그 이름을 찾는다고 하루 종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분류별로 해서 그룹을 좀 지으셔가지고 상품명을, 상품 코드를 좀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좋으신데, 그때 대표적인 걸로는 블라우스를 B로 앞에다가 적어주시고, 티셔츠에다가는 앞쪽에 T를, 바지라면 팬츠를, P를, 그리고 스커트에 S를 붙여가지고 뒤쪽 번호에다가는 여러분들이 그 상품이 입고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쭉 붙여주시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혼자서 일을 하지는 않으실 거고, 누구와 함께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원을 채용하시거나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때 물류창고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고에서 거기에 가가지고 배색 비즈, 그거 비오트 배색 비즈 옷 하나만 꺼내와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비 100번 남았어? 비 100번 하나만 가지고 올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으시게 되는 거고, 상품에 대해서 재고 관리가 훨씬 더 편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코드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해서 이렇게 물품을 출고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상품 많이 판매하시게 되면 생기실 텐데, 그런 것까지 조금은 처음부터 기획을 하셔가지고 상품명을 지으실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매자명은요, 이 회사는 리마인드라는 회사인데, 저렇게 리마인드라고 영어로 적혀 있게 되면 굉장히 한국 사람이 읽기에는 저게 레마인드인지 리마인드인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는 한글명까지 함께 붙여가지고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또 중요하시게 되는 게 로고의 느낌 자체가 상세 페이지의 느낌과 거의 결부가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기 로고에도 색깔이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 전체적인 톤을 같이 관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고 하나 제작하실 때 좀 신경을 쓰시면 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시는 거는 제가 의류만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페이지, 몽드드라는 회사의 물티슈입니다. 그 물티슈에 있는 상세 페이지, 아까 좀 전에 보셨던 7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전체적인 컬러, 여기에서 전체적인 컬러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됐나요? 흰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을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면요, 전체적인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 번씩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단어 단위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그 브레인스토밍 하시기가 가장 좋습니다. 어떤 색깔의 계통입니까? 이 색깔은 파스텔 톤이죠. 파스텔 톤을 왜 썼을까요? 부드러운 느낌. 맞습니다. 정답이세요. 부드러운 느낌과 조금 더 다가가기에 친근감과 그리고 고급스러움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스텔 톤으로 해가지고 스케치한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좀 돼 있네요. 그죠? 자, 사용하는 폰트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폰트랑은 전혀 다른 폰트죠? 자, 이 폰트는 고딕체입니다. 고딕체. 고딕체 중에서도 유료 폰트예요. 사실 이 폰트는 윤고딕이라는 유료 폰트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폰트와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나눔 바른 고딕이라는 글씨를 쓰시면 그 글씨가 제일 이 글씨와 비슷합니다. 그것도 무료 폰트고요. 여러분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폰트입니다. 네. 그리고 모델 구성과 포즈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저기에 앞쪽에 그 몽드드의 그 물티슈에 대해서 저렇게 사진컷이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사진컷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뚜껑을 하나는 열어놨고 뚜껑 하나는 닫아놨죠. 그쵸? 그리고 옆쪽에다가 이미지가 딱 들어왔는 게 하나는 타입이 다른 건데 앞쪽에 있는 타입 같은 경우에 색깔이 두 개가 다른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보라색 계열로 있는 거는 플레인 타입으로 해가지고 위쪽에 이미지를 상세 이미지를 붙여놨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엠보싱 타입이라서 이렇게 볼록볼록한 이미지를 줌해서 해놨어요. 제가 이미지가 좀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이미지를 딱 부착을 해놓으니까 저 이미지가 저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저렇게 캡을 열었을 때 저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저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죠. 모델의 구성과 포즈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의 모델만이 아니라 상품의 모델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의 배열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뒤쪽에 보면 물컵이 하나 보이고 있는데 이 상품의 이름 자체가 스파클링 물티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뒤쪽에 있는 물컵으로 해서 여기 있죠? 이 물컵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스파클링이 올라오는 기포가 약간 발생하는 저런 이미지를 일부러 배치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구성이 되시는 거고요. 자, 상세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색상, 여기 안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색깔은 배경색으로 해서는 저렇게 연노란색을 배치를 해서 제일 상단 부분에만 배치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저 연노란색이라는 걸 전체 상세 페이지에 쭉 다 썼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지루해요. 맞습니다. 굉장히 지루하고 빨리 이 페이지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서는 노란색을 사용하실 때 배경으로 사용하는 컬러는 보통 흰색인 게 가장 좋고 상품을 강조하시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색깔은 진 회색과 그리고 배경에 있는 저 노란색을 가장 주 타겟층의 색깔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의 상품 이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프리미엄 원단의 그 스파클링 물티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판매자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몽드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붙이셔서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 회사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We are approachable이라는 이름이에요. 굉장히 영어가 어렵잖아요. 이 의미를 해석을 하면 나는 당신과 소통이 되는 디자인 회사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국어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또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런 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컨셉에 대해서 조금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고 해당하는 타겟층이 어딘지를 봤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앞쪽에 있었던 요 타겟층은 주로 어디일까요? 아기가 주 타겟층일까요? 아니시면 아기의 엄마일까요? 엄마겠죠. 아기가 쓰지만 실제로 돈을 소비하는 사람은 엄마기 때문에 엄마한테 이것을 사무로 해가지고 주게 되는 가치를 줘야 돼요. 이 몽드드라는 회사보다 저번에 그 순둥이라는 물티슈가 사실은 좀 더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순둥이가 조금씩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 몽드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가 상세 페이지가 한 의미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순둥이 같은 경우에는요, 물티슈 그 상세 페이지를 확인하게 되면 굉장히 원색화로 되어 있습니다. 원색.
그렇기 때문에 유아의 타겟층을 잡고 있어요. 그 색깔 자체의 의미가. 근데 이런 프리미엄 그리고 고급스럽다, 편안하다 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몽드드가 계속해서 고급 브랜드의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 브랜드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겟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아셔야지 타겟층을 또 잡을 수 있겠고 컨셉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주 고객층 누구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그런 다음에 단어를 나열해가지고 디자인의 컨셉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상품을 주로 판매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상품을 봤을 때 이해가 가니까. 예컨대 제가 아시는 분이 판매하시는 상품이 복대예요. 복대. 그 부분이 써서 좋았던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봤을 때 굉장히 그 사람이 편하다고 얘기를 들었다, 어디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가 봤기 때문에 그 상품을 저런 사람한테 판매를 하면 좋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상품에 대해서 어찐 조금은 아시고 계시는 상태에서 그 상품을 사용을 해보셨거나 아니시면은 그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을 만났거나 하신다면 컨셉을 잡기는 훨씬 더 좋고, 여러분들 아이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성을 하시기에 훨씬 더 좋으신 거죠. 그런 다음에 단어를 나열해서 디자인의 컨셉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그 상품을 봤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페이지를 벤치마킹 할 때 그런 디자인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디자인의 형태로 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게 수긍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사람들이 상품을 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의 컨셉들을 단어별로 나열을 해보시면 그게 조합이 돼서 하나의 상세 페이지로 처음 시작에 주체를 가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찾은 컨셉과 비슷한 사이트를 검색해서 참고 자료를 모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파는 상위에 랭크된 판매자의 상세 페이지를 보고 내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 뒤쪽에 있는 스텝 4와 5는 제가 뒤쪽에서 그 사이트와 구체적인 어떻게 내용을 준비하시는지, 그리고 상위 판매자 어떻게 찾으시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세 페이지 레이아웃을 조금 보실 건데요. 자, 상세 페이지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오픈마켓 형태와 지금 소셜 커머스 형태 두 개를 조금 비교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자,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 두 개를 구분해서 레이아웃을 조금 더 보여드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봤을 때 메인 타이틀과 이벤트 공지 기획 전 밑에 다른 페이지의 판매자 물품 요약, 저 부분이 가장 중요했었죠. 왜냐하면 클릭해서 내가 팔고 있는 다른 상품을 링크 거는 거, 항상 저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이 중요하게 들어갔었고, 네 번째 상품 이미지 표현, 그리고 상품의 설명 및 정보, 그리고 상품별 표기사항과 배송 정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주로 많이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의류 상세 페이지였는데, 의류 상세 페이지가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뭐 100억 매출, 뭐 200억 매출, 뭐 백화점에 입점하고 이런 잘된 성공의 사례를 거의 볼 수 있는 게 의류 페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페이지들을 거의 따라 하시게 되는 형태가 된 거예요. 오픈마켓에서 다른 판매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런 틀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고 저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시장이 바뀌게 되면서 저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은 사용자 경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 위에 있는 다른 페이지 판매자의 물품 요약, 저기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내가 작은 그림에서 보고 들어왔던 그 상품을 찾기는 저기 4번까지 가야 되는데 1, 2, 3번에서 이미 너무 지치는 거예요. 상품을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판매 페이지 하나만 들어가면 너무 어수선하고, 나는 분명 티셔츠 사러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막 원피스 보여주고 있고 바지 보여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미 오픈마켓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게 되니까 지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자분들이 그런 부분이 너무 지치고 게을러지다 보니까 또 그 상품을 사려고 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너무 지치다 보니까 여기로 오는 거죠. 소셜 커머스로. 왜냐하면 페이지가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매 전 확인사항, 딜이 진행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 확인사항이 제일 처음에 들어가게 되죠. 그 밑에는 메인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주얼 이미지 크게 들어간다는 거 있죠. 그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밑에는 이 페이지에서 뭐 팔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오픈마켓과는 너무 다른 형태죠.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상품의 전체 통용 정보, 사이즈 등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상품의 설명 및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매자가 작은 그림 안에 봤던 그 이미지가 이 페이지에서 어떤 이미지인지 가격이 얼마인지부터 보여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보면서 이 3번에서 모든 것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쇼핑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 페이지는요, 또 모바일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모바일에서 봤을 때 내가 잠시 이동하면서 아니 버스를 타고 약속 시간 장소로 가면서 또는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핸드폰으로 쇼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짧은 순간 동안 구매가 빨리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페이지가 짧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길게 만들고 무조건 상품 이미지를 많이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는 좀 버려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저희도 저런 옛날의 형태를 조금 탈피를 하고자 뉴상세 페이지라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뉴상세 페이지 제작을 하시라고 공지사항이나 템플릿을 계속해서 부여를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구매자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치니까.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으면요, 그래도 PC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읽어보고 쭉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보기도 해요. 하긴 하지만 여러분도 아십니까? 클릭해서 새 창 뜨는 거 있죠. 그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세요, 여기에, 교육에. 근데 실제로 그 클릭해서 새 창 뜨는 거에 대한 저희가 몇 번 클릭하는지에 대한 로직을 찾아보면요, 퍼센트가 100명 들어오면 1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셔가지고 만드신 페이지를 100명 중에 1명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혀 만드실 이유가 없겠죠. 거기에서 또 승부가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만드시고 구매자들 입장에서도 상품을 좀 더 빨리 파악을 하고 구매를 빨리 할 수 있게 유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뉴상세 페이지라는 걸 좀 더 제안을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인트로 부분으로 해서 여기에 소셜 커머스에서 봤을 때는 메인 이미지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옵션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페이지에서 판매자의 물품 요약 부분, 가격 부분. 우리는 오픈마켓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가격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그것도 선택사항이라서 여기 또 템플릿 따로 드립니다. 가격 있는 것과 가격 없는 거. 그리고 공통 설명으로 해가지고 이 페이지에서 내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을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죠. 또는 넣을 게 없다. 그러면 우리 회사 소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공통적인 특징이잖아요. 상품을 파는 공통적인 사람이니까 이걸 넣으셔도 되고, 넣을 게 없으면 빼셔도 괜찮아요. 굳이 이 순서를 지키실 필요는 사실은 없지만 이 순서가 가장 노멀하고 가장 편한 스타일입니다. 이미 사용자는 이거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품 상세로 해가지고 옵션 리스트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이미지들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앞뒤 옆 컷으로 해가지고 사이즈, 세탁 정보 같은 걸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상품 구매 안내로 해서 배송 정보 같은 걸 여기다 나타내시는 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판매하고 있는 다른 상품도 보여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건 밑에 있는 두 가지의 영역을 사용하시면 돼요. 다만 모바일에서는요, 모바일에서는 이 5번까지만 나옵니다. PC에서는 여기 전체가 다 나오죠.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사실은 계속해서 이슈를 생각하시고 모바일로 그렇다면 그렇게 가야겠네? 사실 그게 큰 의미는 부여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바일에서 구매율은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주말에 모바일에서 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20%가 돼요. 전체에 20%가 되는데 실제 구매율은요, 채 10%가 안 돼요. 생각보다 적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PC로 접속해서 구매를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살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스스로도 충동적이라 생각을 하고, 친구가 갑자기 왔어요. 그러면 살려고 하다가도 잠시 멈추고 그냥 잊어버린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PC로 구매율은 지금도 계속 높기 때문에 밑에 영역 모바일에서 안 나오면 끝 아니야? 라고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형태를 앞과 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약간 소셜 커머스가 저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약간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제작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은 점은요, 그 카테고리별로 해서 그룹을 다 줍니다. 폴더를. 예를 들어 저는 난방 텐트를 얼마 전에 판매를 했는데, 난방 텐트를 위메프랑 쿠팡 그리고 티몬 여기에다가 올렸어요. 그 올릴 때 그 해당하는 사이트별로 해서 상품 잡화라는 폴더를 따로 줍니다. 제가 만약 의류를 판다 그랬으면 의류 폴더를 따로 줬을 거예요. 하나의 그 카테고리에 맞는 템플릿을 그 해당 업체에 부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소셜 커머스에서 운영되는 그 판매자는 오픈마켓보다는 훨씬 덜 되죠.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별로 그렇게 분리해서 MD가 다 부여를 해주지만 오픈마켓에 있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바꾸실 수 있게 템플릿을 그냥 전부 다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틀에 여러분들이 변형을 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는 규정도 소셜 커머스보다는 오픈마켓, 저희 지마켓 옥션에 드린 이 뉴상세 페이지 템플릿이 훨씬 더 깔끔하고 변형이 더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요. 기존의 오픈마켓의 형태에서의 높이와 너비입니다. 너비는요 800 너비를 사용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높이는 제가 다 재봤는데 제일 짧은 게 9만 픽셀이었고요, 제일 긴 게 20만 픽셀이었어요. 20만 픽셀. 이거는 용량으로 따졌을 때는 30에서 50MB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요, 만약에 모바일로 봤다면 핸드폰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그리고 50MB였다. 그렇게 되면 핸드폰의 기본적인 사용하는 데이터 용량은 5기가예요. 이 이미지 상품 100개만 보면요, 내 데이터 다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다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뭔가 사슬에 이렇게 갇힌 것 같고 뭔가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돈도 데이터 통화료도 거기서 초과가 되면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그죠? 괜히 구매자와 척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를 좀 더 간결하게 제작을 해주시는 게 더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소셜 커머스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너비와 높이인데요. 너비가 좀 작습니다. 780으로 사용하고 있고 옆에 계속해서 배너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너비가 좀 짧아요. 780. 그리고 높이는요 15,000에서 25,000까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실제 오픈마켓에서 상품 이미지 하나를 보여주려고 하면 상품 이미지 하나 넣고 클릭해서 새 창 떴을 때 그 너비까지 다 합치면은 앞에 있었던 거에 9만 픽셀에서 20만 픽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한 3배로는 더 늘 거예요, 사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 뜨는 것처럼 디테일 이미지까지 여기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에는 여기에서도 구매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위쪽 컷 이미지 보여주고 아래쪽 보여주고 전체 이미지 보여주는 3개의 이미지만 있어도요 구매가 일어난다는 건 여러분들 이미 소셜 커머스에서 경험을 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조금씩은 변형이 돼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메가에서 6MB 사이에서 용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100개밖에 못 봤다면 여기는 10배 더 더해서 1000개의 상품을 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뉴상세 페이지에서는 좀 지켜야 되는 사항이 이런 게 있습니다. 너비 860으로 해서 높이는 1000픽셀 안에서 제작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혹시나 조금 초과가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제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의 너비를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밑에 추가 구성 정보나 광고 홍보 영역도 이용해 주시면은 충분히 2만 픽셀 안에서 상품을 보여주실 거 다 보여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용량이 20메가, 10메가, 10메가 되어 있으신데 저기 부분에서는 이미지가 10,000픽셀 안에서 딱 들어간다면 20메가는 절대 초과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너비가 좀 넓어졌습니다. 뉴상세 페이지가 되면서 기존에는 800픽셀을 사용하지만 얘는 860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폰트도 나눈 거니까 올드센스 블랙이라는 폰트를 이용하셔가지고 페이지 자체를 굉장히 깔끔하게 제작할 수 있는 폰트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은 중앙 정렬로 해가지고 클릭해서 다른 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좀 막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상세 페이지에서 그냥 보여주실 부분 딱 보여주시고 그렇게 깔끔하게만 제작을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간담회, 옥션 간담회를 다녀왔는데 그때 이 뉴상세 페이지를 판매한 것과 그냥 예전의 상세 페이지 형태로 판매하는 것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똑같이 올려서 광고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 구매율이 매출액이 실제로 7%, 평균 7% 이상 상승했다는 것을 저희가 실제로 해보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나 지금부터 상세 페이지를 만드셔야 된다면 꼭 뉴상세 페이지를 좀 지키셔서 만드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가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레이아웃, 구매자의 레이아웃에 구매자의 경험성에 굉장히 더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 하나의 쇼핑몰과 같기 때문에 컨셉을 잡으셔가지고 전체적인 디자인의 통일성을 가지시고 상품 페이지를 미니샵 등에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됩니다.